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록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태풍이 또 지나가서 굉장히 비도 오고 날씨도 더웠습니다. 그래서 비도 오고 날씨도 더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거의 동남아 날씨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고요. 특히나 울산 지역 쪽에 비 피해, 태풍 피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구독자님들 중에서 울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농구화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농구화를 구매를 했거든요. 세트로 구매한 농구화 중에서는 이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리닝의 와우 808 V4 울트라라는 제품입니다. 우선 와우 808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와우 808은 여러분 원래는 웨이드 모델 중에서는 보급형 라인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높지 않았던 모델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처음에 로우컷 디자인 기반으로 나오다가 너무 괜찮은 평들을 많이 받죠. 와우 808 V3 같은 경우에는 V2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농구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8 V3 같은 경우는 하이 버전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이 있는 버전으로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이 없는 버전으로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미드컷 높이로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로 디자인해서 만들어냈던 808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808 V4 울트라 모델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 처음부터 스트랩을 달고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808 모델이 원래 기존에는 지금 리닝이 여러분 최근 국내 농구 동호인들한테 인지도가 상당히 무섭죠. 첫 번째 와우 모델, 와우는 뭐 와우 10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와우 11이 조금 이제 주춤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주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시티. 올시티 여러분 굉장히 핫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시티 씹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드렸던 리렌. 이 리렌 V4는 인기가 여러분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고 있을 정도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 게 바로 리렌 V4입니다. 그래서 리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808인데 808은 여러분 제가 V3 때까지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V4 리뷰를 해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808 모델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드랍앤 미드솔 시스템을 쓰면서 쿠션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조금 불편한 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V4는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을지, 기존 모델들과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한번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를 보시죠. 짜라잔, 이렇게 블랙 박스로 나왔고요. 중국 농구화 제품들이 보시면 흰색 아니면 블랙, 거의 이 두 가지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는 레드 컬러 상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리닝 브랜드들인데 최근에는 블랙과 화이트 기반의 박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전체 이 신발 박스의 외관 모양은 아웃솔 패턴이랑 거의 동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필름. 이 중국 브랜드들이 이 필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외관에는 또 필름을 안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필름이 붙어있고 안쪽에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도 필름이 테두리만 붙어있는데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붙여놓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신발 외관 표시에는 이 필름을 쓸 거면 좀 굉장히 적차게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웨이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필름이 붙어져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앞에는 아마니 앤 나쿠 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펜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발렌타인 시리즈들처럼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개 뿅뿅 하고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측면에는 사이즈표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US9 사이즈로 구매를 했다 하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08을 의미하는 건지 이 808 시리즈 울트라 모델을 의미하는 사인인 건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보시면
큰 디자인은 없고요. 이렇게 은박 실버 종이 하나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실리카 겔 들어가 있고, 종이 슈트리까지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은 박스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신발 한번 보셔야겠죠. 짜라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흰색, 빨간색, 화이트에 레드 베이스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샀고요. 여러분 홉시트에서도 리닝 브랜드들이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역시나 이 와우 808 V4 울트라 모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와 있지만 가격이 여러분 20만원이 넘죠. 거의 22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녀석을 14만원 후반대에 구매해서 왔고요. 개인적으로 20만원을 넘기면서까지 메인 모델이 아닌 보급형 모델을 구매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홉시트에서 리닝 브랜드를 판매는 하지만 홉시트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직구로 구매하는 게 아직 훨씬 쌉니다. 거의 한 5, 6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이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신발 외관 한번 보시죠. 일단 여러분 최근에 리뷰한 농구화 중에서 가장 많은 소재를 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쉬 들어가 있죠. 멀티 메쉬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조의 수직 직각 구조와 일직선 구조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거의 3종 메쉬 구조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옆에 필름 요렇게 또 같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측면에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제대로 붙여야겠네요. 이렇게 얇은 부분까지 단일 메쉬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단일 메쉬 안에 보시면 와이어가 보이고요. 와이어는 반대쪽에 더 잘 보이죠. 짜라잔. 이렇게 반대쪽에 창을 뚫어놨는데 이게 여러분 필름입니다. 플라스틱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빳빳한 플라스틱 필름은 아니고 약간 저희로 따지면 책상에 깔 때 쓰는 그 투명 필름 느낌으로 되어 있는 투명 필름 느낌으로 되어 있고, 구멍도 들어가 있고요. 안에 와이어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질감은 또 약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에나멜 가죽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반짝반짝하지만 무광 에나멜 느낌 나는 가죽 고재질로 되어 있고요. 또 뒤쪽에는 진짜 또 완전 가죽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TPU 지지대 회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쫙 감겨져 있죠.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까지 측면에 딱 올라와 있다. 그리고 아래로 이 TPU 플레이트와 카본 플레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일단 여러분 굉장히 다양화했다. 그리고 소재를 다양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풍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썰포도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썰포에도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통풍성 하나만큼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걸 예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레이스 홀도 여러분 비대칭이거든요. 비대칭인데 슈레이스 홀 개수를 몇 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딱 보시면 비대칭에 썰포에 나와 있는 이 구멍까지 다 슈레이스 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앞쪽 두 개는 슈레이스 홀 역할로 썰포 구멍 두 개를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에 슈레이스 홀 개수가 달라서 보시면 바깥쪽에 슈레이스는 마지막 거는 보시면 이거 안 보이네요. 보시면 보시죠. 이게 나왔다가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왔다가 같은 쪽의 측면에 나왔다가 다시 끈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끈이 체결했을 때 안 풀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슈레이스도 비대칭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고, 가장 눈에 띄는 이 스트랩도 보시면 여기 밴딩이 되어 있죠. 밴딩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신발 신었을 때 붙이면 옆에 찍찍이가 안 보이고 구직포가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딱 붙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스트랩 밴딩에 비대칭에 슈레이스 홀도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썼고, 그 다음에 통풍에 신경을 좀 쓰고 있고, 무게를 경량화하기에도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쓴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PBJ라고 뭐 적혀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 제가 찾다가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보시면 1회 S2승, 2회 S2승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에 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고, 아웃솔에도 아까 앞 박스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니 나쿠 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딱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곳곳에 붐 미드솔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고, 아웃솔 패턴도 여러분 굉장히 조밀하죠. 헤링본 패턴 기본 베이스에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커트 형태의, 나머지는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플레이트가 측면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60도 플레이트가 180도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쪽 디자인은 로우컷 기반 베이스로 나왔고요. 근데 위에서 보면 약간 뚱뚱한 감도 없지 않아요. 특히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엉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뚱뚱한 엉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뚱뚱한 면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은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요. 위에서나 뒤에서 보면 조금 뚱뚱해 보이는 감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이 고리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 두꺼운 걸로 되어 있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였다면 굉장히 좀 멋있을 것 같은데, 고리 형태로 된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나머지 디자인에서 좀 피해를 주는 요소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제가 여러분 해외 리뷰어들을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드랍인 미드솔의 두께를 딱 보고 저거는 분명히 소프트하다, 분명히 극강의 소프트함일 거야 라고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상상 그대로입니다. 정말 소프트하고요. 딱 신자마자 이거 GT컷 1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쿠션 하나만큼은 GT컷 1과 맞먹을 정도로 소프트합니다.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소프트와 하드의 비율을 주자면 거의 9대1 수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대0도 주고 싶은데 너무 푹신하면 아예 하드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소프트함만 놓고 따지면 소프트의 9, 하드의 1 정도 줄 수 있을 만큼의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균형이 안 잡힐 정도의 소프트함이고, 다음에 대신에 밑에 플레이트가 2개나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완전 소프트한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플레이트가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쿠션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프트하다. 발 전반적으로 다 소프트한데 뒤쪽은 더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가 확 꺼지는 느낌이 들 정도의 소프트함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함만 놓고 따지면 정말 GT컷 1 뺨 후려치는 정도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랍인 미드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프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드랍인 미드솔 쿠션 빼버리시고 다른 인솔 끼워 넣으셔서 쿠션을 좀 맞추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드랍인 미드솔 자체가 붐 쿠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아마 소프트함을 원하셨던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쿠션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GT컷 1 처음 신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너무 소프트하면 여러분 발바닥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발 탄성이 없으니까 발을 계속 이렇게 누르다 보면, 소프트함 때문에 누르다 보면 발바닥 통증이 올 때가 있는데, 이 와우 808 V4 울트라 모델이 너무 소프트해서 통증이 약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첫 코트만 좀 그렇고 적응을 하고 나면 그 통증은 좀 없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드랍앤 미드솔 썼을 때 꼭 GT컷 1도 그렇죠. 신발 잘 안 신어지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때 양발이 조금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양발을 굉장히 크게 신으시면 안 되고 딱 붙는 양발을 신으셔야 조금 더 착용하기 편하실 거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끈을 많이 풀고 신발을 앞쪽에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신발을 신으셔야 조금 편하게 신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번 피팅은 여러분 사이즈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뭐 길이감이 조금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표 보시면 전체 길이가 여러분 279mm, 다음에 발볼이 10mm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랑 발볼만 놓고 보면 너무 큰 거 아니야? 반 다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일단 사이즈 추천은 정 사이즈로 드립니다. 일반 발볼러 분들도 정 사이즈, 다음에 발볼러 분들도 정 사이즈, 발등러 분들도 정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반업의 기준은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왜 길이가 길게 나오는가 하면 이 앞쪽 쉐입이 볼 말고요, 앞쪽 쉐입 여기가 굉장히 여러분 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
발등의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발등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앞쪽에 여유감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길이랑 발볼은 넓게 나왔지만 정치수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발등 길이가 좀 높이가 좀 낮고 발등 길이가 좀 낮고 그다음에 앞쪽 쉐입이 굉장히 뾰족해서 발가락 면적이 넓은 5개의 발가락 면적이 넓으신 분들은 반업, 그 외의 분들은 발볼이나 그 다음에 발등로 분들은 정치수를 신으셔야 길이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이쪽이 굉장히 플렉시블한 어퍼 소재이기 때문에 발등로 분들은 발등 높이가 낮다고 해서 반업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좀 타이트한 핏 가지고 가시면서 잘 늘어나는 소재이기는 하니까 정치수를 한번 신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발볼도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넓은데 가장 타이트한 부분이 앞쪽이고 면적 자체가 부피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치수를 권장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수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지상고는 여러분 32mm 나옵니다. 어쨌든 드랍인 미드솔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높이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32mm면 그래도 드랍인 미드솔 두께치고는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래도 어쨌든 폼쿠션의 기반은 30mm 기준점으로 해서 쿠션감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2mm의 지상고 높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레이스 앞뒤가 지금 보시면 앞뒤 82mm, 뒤가 60mm거든요. 그러니까 힐슬립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앞쪽도 아까 말씀드렸죠, 발등 길이 82mm면 시작점이 느리기는 하더라도 앞쪽에 면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앞쪽 피팅감도 굉장히 좋다. 다음에 이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락다운 피팅감, 발등 피팅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피팅감 하나만큼도 다 잡은 와우 808 V4 울트라 모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쿠션 부분에 있었던 그 불편함 말고는 잡아주는 피팅감에 있어서는 808 울트라 V4도 이번에 한 건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 부분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드랍앤 미드솔 때문에 신발 신기가 힘듭니다. 양발 말리는 그 현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표 잘 보시고 일반 발볼, 발등도 다 정치수 권장 드리고요. 발가락의 면적이 앞쪽에 넓으신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피팅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270 사이즈 기준으로 377g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400g이 안 넘죠. 전반적인 피팅감과 쿠션감이 GT컷 1과 굉장히 비슷한데, GT컷 1이 270 사이즈 기준으로 400g이 넘었던 걸 감안한다면 이 녀석은 그 녀석보다도 무게감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렌4처럼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농구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소재의 다양함과 이 정도 드랍의 미드솔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377g이면 어쨌든 여러분 리닝은 농구화를 경량화하는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기술을 아마 습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닝은 최근 들어서 농구화 무게는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게도 굉장히 적당한 평균적인 로우 큰 무게로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여러분 패턴을 딱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조밀하죠. 간격 좁고 깊이감이 어느 정도 있고, 깊이가 지금 약 1.5mm 정도 나오고요, 간격은 1mm 언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접지가 좋을래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도 또 안 타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진짜 잘 안 묻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접지가 역시나 최상급에 속하기 때문에 접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접지마저도 여러분 거의 완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들이 잘 되어 있고 측면도 잘 플레이트들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드랍의 미드솔 자체도 평평한 미드솔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미드솔 측면도 약간 깃이 세워져 있어서 좌측, 그 다음에 안쪽, 그 다음에 앞뒤 피팅감도 굉장히 우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지 하나만큼도 급접지지만 피팅감도 좋아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거의 퍼펙트리한 접지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이제 이런 사이에 나중에 야외 코트에서 뛰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내, 야외 안 가리고 모두 괜찮은 접지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지력 하나만큼도 끝내주는 와우 808 V4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여러분, 통풍성 신경 많이 썼다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신기록 갱신을 거의 했습니다. 5036 테스트에서 여러분 36초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굉장한 통풍성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썰퍼에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나 있죠. 많은 구멍들이 나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측면 투명 필름에도 다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홀에도 보시면 신발끈을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감이 있고, 다중 레이어 메쉬 소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서 통풍성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풍성 하나만큼도 다 잡아버린, 최근 들어서 전체 육각형 구도를 놓고 보면 특성면에 있어서는 타 상측에 속하는 와우 808 V4 울트라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성도 정말 최고의 통풍성을 보이는 녀석이라, 정말 여러분 이 리닝은 이제 국내 농구 동호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풍성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14만원 후반대에 샀습니다. 그리고 택배비까지 다 해서 149,000원, 15만원 가까이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14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1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훅시티에서 지금 거의 219,000원이니까 그 7만원 정도 세이브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훅시티에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중국 직구로 구매를 하는 게 가격 세이브가 훨씬 크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훅시티에 파는 모델이 여러분 스페셜 버전 모델이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런 화려한 모델을 22만원 주고 사는 것 바에는 이렇게 단색 컬러로 되어 있는 똑같은 성능의 농구화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808 이 울트라 V4 모델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핑크색 모델도 있고 여러가지 컬러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올시티에서 나오는 컬러들은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좋은 가격에 10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구매하시길 권장드리고, 10만원 중반대 이 성능이면 여러분 이 오버스펙입니다. 오버스펙, 무조건 오버스펙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농구화를 신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비슷한 농구화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GT컷 1입니다. GT컷 1 때 그 쿠션감 일단 너무 비슷하고요. 피팅감도 굉장히 우수하고, 무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GT컷 1보다는 조금 가볍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8 이때까지 나왔던 버전 중에서는 가장 고사양 스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리닝이 어느 순간부터 보급형 모델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 808 모델은 거의 여러분 8만원대에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4만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가격대가 조금씩 리닝이 올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뭔가, 우리 신발, 우리 농구화 브랜드 좋은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가격이 조금씩 올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들 신발과 기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리닝이기 때문에 아마 전혀 가격 올리는 거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사양 스펙이 나왔고, 너무 소프트해서 발바닥 통증이 약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고, 그다음에 신기 어려운 정도의 단점인 것 같다. 그다음에 사이즈만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와우 808 V4 울트라 모델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리뷰할 모델이 프릭6인데요. 프릭6 여러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정식 포맷으로 가져갈지 정말 정식 포맷으로 가져가지 않을지 고민이 될 정도로 여러분 리뷰니까 한번 이미 다른 분들 리뷰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이 바룩만의 느낌으로 이번 프릭6 리뷰는 조금 특이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드는 리뷰입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농구화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리고 다채로운 농구화로의 리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안녕, 좋은 밤 되세요.